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마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조선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들이 왜 강력한 그 상승세를 보였는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까? 유망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랬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꾸준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최근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저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꼭 다섯 분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주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만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선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제 장을 보면서 오늘 조선주가 상승했은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급등한 배경은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최근 미국에서 중국을 최근 반도체를 기재를 또 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바이오도 또 기재를 했죠. 최근 이 조선업까지 기재를 하지 않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우리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철강 조조가 미국 무역 대표부에게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줄 것을 좀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조선업체들에게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만약에요, 중국에서 건조한 그래서 만들어진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선박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의 선박 수주를, 그러니까 선박 발주를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국 선박 업체들에게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우리 조선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에 이제 뉴스들이, 그리고 재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자들의 수주가 상당히 잘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현대 한국조선 해양이 올해 조선 수주 목표치를 135달러를 목표로 잡았죠. 그런데 거의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4억 달러를 수주를 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 62%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조선주 상승의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선박 가격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도 조선주들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조선주하고 조선 기자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본 조선업황이 상당히 예상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조선업체들은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황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또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 또 나타난 그 특징이 하나 있었죠. 조선주가 급등을 보이자 피팅업체들이 또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대부분 피팅업체들이 최근 급락을 하면서 최근 신저가 50일 신저가 근처에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피팅업체들도 대량 거래가 소환되면서 바닥권 탈출을 강하게 선고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피팅업체 대표 주식을 보면요, 오늘 태광 같은 종목이 최근에 50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5천원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태광 같은 것도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여기 피팅업체들도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피팅업체들도 바닥을 친 것 같으니까 얘들도 좀 관심 가진 거 좋아 보이고, 만약에 피팅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전략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관련 중에서는 어떤 정보를 좀 관심 가진 게 좋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조선 3사들도 다들 대체로 양호하지만요. 오늘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A군들과 기관주의 수급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급등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요. 오늘 A군들이 삼성중공업을 무려 900만 주 매수를 했죠. 오늘 기관 투자가들 보면은 모든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기관들이 한 350만 주를 매수했죠. 내가 보면 이와 같이 쌍끌의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내가 보면 삼성중공업 주가 시세가 그냥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은 좀 프로 숨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매수를 한다면은 만약에 내일 강하게 오르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서서히 분할 매수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제 몇 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요.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이제 이번 주총이 끝나면 사명이 바뀝니다. 하나그룹에서 이것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 하나 엔진으로 주가가 상호명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전방사람의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엔진 수주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죠. 저건 HSD 엔진도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 엄청나게 오늘 탄력적으로 오른 종목이 하나 있죠.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있죠. 현대힘스라는 종목이요. 얘도 조선 기자재 업체죠. 최근에 신규 상장 후 계속 주가가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조선주들이 급등하니까 현대힘스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무려 23%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도 조선주들이 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종목을 나는 좀 공격적이고 탄력적인 조선 관련주를 찾는다면 현대힘스 같은 종목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나는 좀 중장 투자, 가치 투자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 종목을 하나 찾는다면 대양전기공업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도 됩니다. 이 종목은 좀 거래가 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소형 중에서는 상당히 재무구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조선 선박들의 그 조명을 주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선박의 그 조명이 그냥 쉽게 만드는지 알죠? 선박의 조명들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물에 침수도 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박 조명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대양전기 같은 경우는 오래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선박 조명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양 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이제 전방사람이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고요. 특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요. 최근 자동차 센서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센서가 매출이 좀 급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중소형주를 좀 중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양전기공업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급을 보면요. 대양전기공업도 최근에 투신권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이 투신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범위보다는 좀 길게 장기 투자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양전기공업은 조선 기자재 업체로 조명기구 업체로서 메리트가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센서 쪽에 새로운 사업 다크를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센서 쪽에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PCB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PC, 여러분 가정에 쓰는 PC를 뜯어보면 그 파란 색깔이 있죠. 그 파란 색깔 기판 위에 여러 가지 칩들이 그 실장돼 있죠. 이렇게 패키징돼 있죠. 그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유리로. 그러니까 유리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을 대신해 가지고 유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리를 사용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기존 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에 대비해서 그 회로의 세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플라스틱 기판은 열과 휘어짐에 약하죠. 그래서 대면적을 그러니까 그 기판을 크게 만들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기판은 열하고 휘어지지 않죠. 유리는 휘어지지 않죠. 그래서 대면적 크게 만들 수가 있기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얇게 패키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유리 기판은 전기 신호 손실과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리 기판은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기판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이 유리 기판 쪽에 상당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지금 유리 기판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근데 조만간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기판 회사들이 상당히 연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 기판도 조만간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유리 기판 업체들은 SKC죠. SKC 미국의 자회사가 지금 올해부터 유리 기판을 지금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SKC가 유리 기판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유리 기판들이 이제 단점도 있죠. 유리 기판이요. 외부 충격, 유리라 깨질 수가 있죠. 압력이 좀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판을 만드는데 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또 비싸겠죠.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더 비싸겠죠. 내구성에 약하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라기 때문에 앞으로 기판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이 유리기판 쪽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유리기판도 상용화가 되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최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유리기판을 공동 연구 개발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중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연구 개발 양산을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기판을 결합하는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 공정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세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 양산을 내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경제신문에 나오면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삼성전기가 오늘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이제 밝힌 것은 삼성그룹은 올해 이제 유리기판 샘플 생산하는 라인을 가동을 하고 내년도 2025년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주를 보면요. 지금 보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2026년부터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지금 유리기판 쪽에 관심이 많은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2026년부터 패키징을 유리기판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도 앞으로 유리기판로 패키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리기판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도 적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AI 가속기하고 그 다음에 서버 GPU 쪽에 하이엔드 제품, 비싼 제품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겠죠. 그럼 유리기판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냐 보면은 최근 SKC가 유리기판을 미국의 자회사가 생산을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C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SKC가 이제 동박업체로 알고 있죠. 최근에 동박업 쪽보다는 SKC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동박이 아니라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죠.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졌죠. 우리가 이격도란 것은 21일 동선하고 현 주가를 차이로 이격도라고 합니다. 항상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 이격 조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은 저는 10만 5천 원 정도로 빠지면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자, 이 SKC가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부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리기판 관련주로요. 삼성전기가 오늘 무려 5%가 올랐죠. 최근에 이제 MSCC 쪽은 삼성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예군들이 40만 주 사고 기관 투자가들도 오늘 대량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삼성전기도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SKC하고 좀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를 한번 더 보면요.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제 필옵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필옵티스라는 종목은 레이저로 그 유리를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유리 같은 경우는 파손되기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유리를 드릴링하기, 구멍 뚫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필옵티스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최근에 필옵티스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레드 이제 장비 업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필옵티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좀 부담스러운 가격 같습니다. 얘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한 종목이 기가비스죠. 기가비스. 저도 이제 얘가 이제 HBM 그 검사 장비인데 얘가 또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기가비스가 강하게 올랐죠. 이 회사도 참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기가비스를 보면은 오랜만에 거래가 대량 수반되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탈출하고 있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좀 가면은 잠깐만 기가비스는 부담이 없죠. 좀요. 기가비스 같은 종목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는 좀 부담이 없는 가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만든 종목이 HB 테크놀로지죠.
얘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보였네요. 얘도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움직이면 HB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는 삼성전기, SKC, 필옵티스, 기가비스,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기가비스가 가격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기가비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만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